6번입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따른 분류에서 데모 버전과 가장 유사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프리웨어. 자, 프리웨어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공짜,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하겠고요. 자, 2번 쉐어웨어가 답입니다. 쉐어웨어가 데모 버전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체험판이죠.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구매해 달라는 홍보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기간 제한을 걸어둔다든지 그런 형태로 정식 버전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3번 포스트 카드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작권자에게 우편 엽서를 보내서 나 지금 당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리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감사함의 표시고 저작권자는 엽서를 받고 뿌듯한 그런 훈훈한 장면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4번 상용 소프트웨어 커머셜이라고 되어 있죠. 돈 주고 사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정답은 2번 쉐어웨어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시스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방화벽 파이어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우선 방화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내부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요. 이게 외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일 수도 있고 다른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렇게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이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불법 침입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이 중간 경로에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방화벽이라는 것이고요. 혹은 방화벽 시스템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 방화벽 역할을 수행할 특수 목적의 컴퓨터를 두고 여기를 거쳐야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컴퓨터를 베스천 호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지점, 포인트를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화벽으로 사용되는 게이트웨이는 베스천 호스트에 설치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1번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접속을 차단하여 네트워크의 출입로를 단일화함으로써 보안 관리 범위를 좁히고 접근 제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풀어서 자세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방화벽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번에 있는 이 설명들은 패킷 필터링 게이트웨이 방식, 서킷 프로토콜 게이트웨이 방식, 프록시 게이트웨이 방식이 혼재된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한 설명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패킷 필터링 게이트웨이 방식을 거친 다음 서킷 방식, 프록시 방식을 차례차례 거쳐서 통과하도록 설계합니다. 어쨌거나 방화벽의 방어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2번 명백히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한다는 소극적 방어 개념이 아니라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금지한다라는 적극적 방어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국어시험도 아니고 난감하죠. 명백히 금지되지 않는 것은 허용한다라는 뜻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반면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금지한다라는 말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두고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에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나 IP 주소, 사용자는 일단 막겠다. 그러니까 적극적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화벽을 운영하면 네트워크의 부하가 감소되며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게이트웨이로 집중된다. 자, 앞에서 그림으로 설명했듯이 방화벽이 설치되면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따지는 단계가 필요하므로 더 많은 네트워크 자원이 필요하겠죠. 또한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하니까
그곳에 트래픽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부하가 감소된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잘못되었죠. 4번 로그 정보를 통해서 누가 외부에서 침입을 시도했는지 그 흔적을 찾아 역추적을 할 수 있다. 방화벽 시스템에 남은 기록, 그러니까 로그를 분석해서 역추적도 할 수 있겠죠. 맞는 말입니다. 8번 다음 중 와이파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당시 논란이 있었고 지금 살펴봐도 다시 출제되기는 힘든 문제 같습니다. 1번 IEEE 802.11 기술 규격의 브랜드명으로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의 약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이 바로 논란의 시작이죠. 와이파이는 놀랍게도 와이어리스 피델리티, 그러니까 무선 총실도 약어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네이밍 회사에서 만든 상표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번도 옳지 않다라고 봐야죠. 2번 무선 신호를 전달하는 AP, 액세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와 AP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애드혹 모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기반이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무선 공유기가 바로 AP이고 그걸 통해서 와이파이 환경을 만들잖아요. 이런 형태가 인프라스트럭처고 무선 공유기 없이 단말기끼리 P2P 형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애드혹 모드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3번 유선 랜을 무선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거리에 제한이 없고 전송 속도가 3G 이동통신에 비해서 느리며 전송 비용이 고가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사용 거리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겪어봐서 잘 아는 사실이고요. 3G 3세대 이동통신은 최대 2Mbps 정도의 속도이고요. 최근에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와이파이 6 802.11AX의 경우 9.6GBps로 3세대 이동통신의 속도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초창기 와이파이도 2Mbps 정도의 속도였으니까 3세대 이동통신에 비해서 느리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송 비용은 뭐 인프라만 구축되어 있다면 당연히 3G 이동통신 비용에 비해서 저가겠죠. 4번 IEEE 802.11b 규격은 최대 11Mbps, IEEE 802.12g 규격은 최대 54Mbps 속도를 지원한다. 자, 이 정도 속도다 알아주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정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 서버까지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인 트레이서트 실행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요거 한번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시작 버튼에서 실행을 누른 다음에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트레이서트라고 해주고요. 네이버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눌러주면요. 자, 이렇게 어떤 경로로 네이버 서버에 도달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IP 주소 목적지까지 거치는 경로의 수,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IP 주소가 나오고요. 목적지까지 거치는 경로의 수 나오고요.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를 확인할 수 있죠.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망이 문제인지 거쳐가는 서버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교적 데이터 왕복 속도가 오래 걸리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은 아마도 네이버 서버에서 이러한 명령어 요청을 막는 설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보기 4번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건 바로 net state라는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을 주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 목록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목록들 중에서 Established라고 나오는 부분은 현재
내 PC와 통신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time wait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이 종료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P 주소가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이렇게 붙은 부분이 포트 정보가 되겠죠. 따라서 1, 2, 3번은 traced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고 4번은 netstate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윈도우즈 설치를 직접 해본 경험이 있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번 파티션 작업을 실행한 후에는 반드시 포맷을 실행하여야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칸을 나누는 작업이 파티션이라고 한다면 포맷은 현재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쓸 수 있게 초기화해두는 작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2번 각 파티션 영역에는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멀티부팅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3번 하나의 파티션에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NTFS FAT32 이런 것이 파일 시스템인데요. 파티션 하나에는 당연히 하나의 파일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겠죠. 4번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 영역으로 분할하거나 다시 합치는 작업이다. 그렇죠. 파티션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